어젯밤에도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서 잠 설치셨나요? 아니면 아침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지는 않으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오늘 좀 많이 걸어서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부리는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침묵합니다. 하지만 딱 한 곳,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인 다리에서만큼은 조용히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초 확인법을 통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장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다리쥐와 부종이 왜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평생 투석 없이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다리가 보내는 경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신장과 다리 경련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신장을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만 알고 계시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역할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신장을 단순히 소변 필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의 pH를 유지하고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전해질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헬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정확한 양만큼 우리 몸 안에서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해질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신장이 계속 조절하고 있는 거죠. 이 전해질들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칼륨은 근육 수축의 가장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신경과 근육의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칼륨 수치의 불균형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중 칼륨 수치는 정말로 좁은 범위 안에서 유지됩니다. 3.5에서 5.0 정도의 매우 제한된 수치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의료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기준입니다. 이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도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제때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칼륨이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근세포들이 과도하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수축을 시작합니다. 불규칙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통증을 동반하면서. 이것이 바로 밤마다 나타나는 경련, 다리쥐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의학적 기전입니다. 단순한 피로도 아니고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의사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것 같으니 검사해보세요. 또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세요. 라는 조언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도 근육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신장 기능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계속 새고 있는 양동이에 계속 물을 부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물을 붓든 결국 양동이는 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다리 경련 때문에 몇 년씩 고생하면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신장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들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들을 보면 만성 신장질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 다리 경련입니다. 신장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환자분들과 심지어 일부 의료 전문가들도 이 연결고리를 아직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50% 이상 떨어져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놀라운 대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절반 이상 손상되어도 충분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특정 물질들, 예를 들어 칼륨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것들은 신장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혈중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리 경련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몸이 먼저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신호인 다리 경련을 무시하면 나중에는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실 만한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다리 경련이 있으신 분들이 대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요? 먼저 저녁 늦게 또는 한밤중에 특히 경련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왜 낮이 아니라 밤에 나타날까요?
신장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 리듬에 따라 일합니다. 하루 중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다가 밤에 노폐물을 집중적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야간 배설 과정에서 전해질 불균형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경련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단순히 다리 경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자주 저린다거나 피부가 유독 건조해진다거나 얼굴이 자주 부는 경향이 있다면 더욱 신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 함께 나타난다면 거의 확실하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발목이 부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신장 기능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 안의 수분과 염분 조절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체액이 피부 밑에 모이게 됩니다. 특히 중력에 영향을 받기 쉬운 다리와 발, 그리고 아침에 누워있을 때 체액이 모으는 얼굴이 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발목이나 종아리를 천천히 꾹 눌러보세요. 3초간 눌렀다가 손가락을 떼보세요. 정상인 경우 손가락을 뗀 후 바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다릅니다. 손가락을 뺀 후에도 피부에 움푹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3초 이상 그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아픈 부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신장이 체액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 환자분들도 이 자가진단법으로 신장 기능 저하를 처음 의심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잘 안 없어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신장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습니다. 얼굴도 확인해 보세요. 특히 눈 주변과 뺨이 붓지는 않았는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얼굴이 더 부어 보인다면 이것도 신장 신호입니다. 이런 부종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의료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리 경련과 함께 이런 부종이 있다면 거의 확실하게 신장 기능을 먼저 검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료 지침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분들 중 대다수가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입니다. 신장이 이것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종의 정도가 심할수록 신장 손상이 더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손가락 자국이 3초 이상 남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부종이 발목을 넘어 종아리까지 올라왔다면 또는 무릎까지 붓는다면 이것은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면 신장은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투석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발목이 조금 부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했다가 몇 개월 뒤에는 무릎까지 부어서 병원을 찾아오셨고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투석을 받게 되신 분들입니다. 부종이 올라올수록 투석까지 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7세 김영숙 어머님의 경우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밤마다 정말 심한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새벽 3시쯤 되면 종아리가 꼬아진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비명을 질렀을 정도입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니셨습니다. 근골격계 의사, 신경과 의사, 각종 클리닉을 돌아다니셨죠. 하지만 대부분 나이 때문이다. 스트레칭을 많이 하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충하세요. 라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처방받은 영양제를 먹으셨지만 증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혈액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단지 3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이 100이라면 어머님의 신장은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이미 만성 신장질환 3기에 들어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만약 그분이 또 2년을 더 방치했다면 지금쯤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투석은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바늘을 팔에 꽂고 혈액을 기계로 순환시키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제한됩니다. 여행을 가기도 어렵고 일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그때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식습관 관리와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안정화되셨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리 경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경련으로 깼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벼운 경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의학적 근거가 있는 관리 방법들입니다. 국제신장학회, 미국 신장재단, 한국신장학회 같은 전문기관에서 모두 권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관리를 제대로 실천했을 때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을 더 투석 없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투석을 피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신장학 분야의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금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나트륨이 쌓이고 수분이 쌓입니다. 체액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이 더 손상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계속 나빠집니다. 한국인이 섭취하는 일일 염분량은 평균 12g인데 신장 질환자는 6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정말 엄격하죠?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과 투석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씩 병원을 다니는 것 중 어떤 게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릴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작용 없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을 때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과 종합영양제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질소라는 찌꺼기가 생기고 이것이 신장이 배출해야 할 노폐물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다면 추가적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단백질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다른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균형입니다.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사나 신장 영양사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 기능하지 못하면 칼륨이 체내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리 경련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자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바나나, 귤, 토마토, 감자, 멜론 같은 음식들은 칼륨이 풍부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 이런 음식들은 정말 좋은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인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인을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인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갑상선이 과하게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뼈의 칼슘을 녹여내려고 합니다. 결국 뼈가 약해지고 동맥에는 칼슘이 쌓여서 경화됩니다. 신장 환자분들이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가공식품에 특히 많습니다. 햄, 소시지, 치즈, 초콜릿, 인공 감미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극단적인 식단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기 신장 질환자와 말기 신장 질환자는 필요한 영양 관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신장 영양사와 상담해서 개인에 맞는 식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의적 판단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칼륨을 줄여야 하지만 다른 환자는 칼륨을 보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요 검사를 해서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혈중 칼륨 수치, 혈중 인 수치 같은 것들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더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어떤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검사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방의 측면에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직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관리입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고혈압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으면 신장 손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두 가지 악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6g 이하의 염분을 섭취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신장으로의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신장은 혈류량이 많을수록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신장에는 이것이 모두 안 좋습니다. 따라서 명상, 요가, 취미 활동 같은 스트레스 관리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장 건강을 지킵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모두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정기적인 과음은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40대 이상이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신장 기능을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크게 바뀝니다.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3회씩 한 번에 4시간씩 병원 투석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바늘을 팔에 꽂고 혈액을 기계로 순환시키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석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제한됩니다. 여행을 가기도 어렵고 일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으면 상황이 나아지지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신장은 매우 귀합니다. 또한 이식 후에도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최소한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꾸준함과 인내만이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을 실천했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장 건강은 가족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장 질환은 유전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신장 질환의 위험 인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족 전체의 신장 건강을 생각하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족 전체를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밤마다 다리경련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병원을 찾으세요. 신장검사를 받으세요. 이것이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리경련, 부종, 피로, 가려움증, 이런 증상들이 모두 신장의 울음소리입니다. 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챙겨야 합니다. 투석을 받으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신장 건강, 혈관 건강, 당뇨 관리 등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들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창에 여러분의 증상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다리경련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신장검사 받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정이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봐야 할 가족, 친구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몇 분의 공유가 수백 명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